친절한 부동산 고민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베스트 공인중개사 수상, 신화개발연구소 대표, 신화선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안의 시기, 명철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혜선입니다. 자, 요즘에요, 이 썸이라는 단어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노랫말 때문인데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바로 이 노랫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부동산에서도 소형인데 중형 같은 소형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요즘에요, 소형인데 네네. 중형 같은 소형이 네네. 인기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파트 공법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25평을 사시게 되면 딱 18평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파트를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알고 지금 현재도 옛날 아파트들을 가서 이제 집을 이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딱 18평만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 공법이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한 25평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전용 한 22평 정도 이상 나오고 네. 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9평형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9평형을 사시게 되면 전용이 한 25평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옛날에 35평 아파트 살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실내 공간이 같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굳이 35평대를 사시는 게 아니고 29평대를 사셔도 무난하게 식구들이 살면서 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인기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이지만 중형 같은 소형이 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 초반부터 저희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전화를 주시면요, 신화선 대표님이 여러분의 궁금증, 고민증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797-0300, 797-03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상담 좀 드리려고.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난가역은 가재일 로타운 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가재율 뉴타운이요? 예, 예. 네네.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34평이죠? 아하. 자, 혹시 뭐 입주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는 10월 달에 입주인데 네네. 예, 그거를 지금 전세를 놓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전망이 신화선 궁금해요. 대표님과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받아보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합원이셨던 것 예, 같아요. 조합원이에요. 맞죠? 예. 예. 지금 그걸 갖고 계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오래됐죠, 그럼. 지금 이제 34평형을 신청을 하셨다 요 말씀 같아요. 그죠?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 조합원에게 34평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34평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자, 예, 예. 그렇게 해서 34평형이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를 예상을 해주나요? 지금 한 5억대 돼요. 네, 5억대. 거기 실제로 미분양 났던 시절에 분양이 한 1,700대 분양을 했는데 5억대면 한 1,400대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났던 것
또 이제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1,700대, 1,800대 그쪽 시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1,500대이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림이세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 가져가시고 일반 분양이 1,700대, 1,800대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3, 400을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전망을 떠나가지고 본인은 스스로 이미 물건 자체가 남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단지 이게 1년에서 4년 동안 이제 이게 언제 입주하는 거죠? 10월 달이요. 2005년도 10월 달. 자, 지도를 잠깐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이제 2015년 10월에 입주하는 곳 요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앙선 자체가 이제는 홍대라든가 이제 파주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홍대라든가 그런 용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단지라든가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선 자체가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졌고 또한 위로 좀 가시게 되면은 근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MBC 신사옥이라든가 상암동이 또 연결이 또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다가 실제적으로 초창기 때 분양했던 물건들이 가격이 다 이제 올랐어요. 그리고 2015년쯤 돼가지고 5억이라는 금액에서 조금 더 분담금을 더 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1년에서 4년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동안에 중국에다 자재를 들여가지고 공사하는 동안에 원래는 한 1,000억 정도로 공사비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500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500에 대한 분담금을 다시 조합원들이 나누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금은 5억이라는 숫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워낙에 갭이 지금 많이 있으세요. 지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여기 지역 자체가 서울에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투자할 만한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왕십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지금 분양을 1,800대 이상을 하더라도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게 분담금이 좀 늘어나도 괜찮고 늘어나서 그냥 앉아있어서 전세를 나가지고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세 같은 걸 놨다가 야등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요. 차익을 보실 거면 지금 매도하실 게 아니고요. 다 입주하고 그리고 나서도 더 있다가 매도하시면 돼요. 네. 뭐 일단 또 한 가지 물어봐도 위치적으로도. 네? 네. 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경기도 부천시 송내. 네네네. 송내. 네. 거기 내가 원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는 어떨까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갈아타고 싶어서 전화드린 건데, 그거는. 자, 일단은 투자라는 걸 하실 때 송내라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경기권에 있는 물건들은 옆에 땅들이 더 있기 때문에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투자자는 신축을 사고 싶어 하지 구축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예를 들자면 송내지구에 천에 한 70만 원 받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는 천에 같은 가격대가 한 60만 원이나 55만 원대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10년이 지난 후를 보시게 되면 얘랑 계산했을 때 한 25만 원이나 20만 원 더 받는 그림이긴 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10년을 계산하시게 되면 이 1년으로 따졌을 때 2,4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10년 됐기 때문에 건물이 좀 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자체가 별로 없고 옆에 신축을 넘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서울 중심부에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10년이 됐다 한더라도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프리미엄 뛰신 걸 보면 얘 2배 따따블로 떠 있기 때문에 경기권 지방 쪽에다가는 투자를 하신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지금 투자를 해 놓으셨다고 하면은 매도하시고 중심부로 갈아타기 이렇게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권장해 드릴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된 건데 10년. 예,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중심부로 다시 경기권으로 가시면은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네, 아버님 오늘 상담 한번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자세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부동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된 세미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네, 2015년을 위한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N 교육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미나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과 또 장소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고요.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장소는요, 메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이니빌딩 3층입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전화 02-797-0300번이고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빠른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세미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네. 지금 퇴직 세대들이 점점 더 이제 피부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상황들을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원래도 한 2년 몇 년 전부터도 수익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익형을 사실 때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와이프하고 둘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니면 다가구를 사야 되느냐, 다세대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결론조차 내지 못하셔가지고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장에 오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부터 일단은 아웃라인 잡아드리고요. 또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셨던 분들은 3번, 4번 계속 오세요. 이렇게 한 번에 세미나를 듣고 모든 거를 다 숙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주로 해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실은 저도 최근에 신하순 대표님 그 강의를 들으러 한번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방송과 또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좀 뭔가 일석이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정보 그리고 궁금증들 또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예? 식사는 하셨어요? 예,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저희는 방송 후에 밥을 먹기로 돼 있고요. 자, 오늘 식사도 배부르게 하셨고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하왕심리 그 뉴타운 있잖아요. 네네. 왕심리 뉴타운 맞은편에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왕심리 쪽에 빌라를 소유하고 네. 계시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네. 그 재개발 뉴타운을 옮겨가려고 아하, 네. 그 빌라를 매매 처리하고 매도 처리하고 네. 저기 뉴타운 쪽으로 가려고 네네. 갈아타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매도 시기와 그 네. 시점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거주는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매도 타이밍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셨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대표님과 연결한 후에 받아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아이고 거기 왕십리 텐질 건너 쪽에 그 하왕십리 쪽 그쪽에 사시나 봐요. 그죠? 예, 그 한진그랑비 무학초등학교 옆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말씀하신 곳이 지금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여기 그 무학초등학교 여기 딱 나오죠. 여기 근처에 네. 이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리고 여기가 왕십리 뉴타운 그 이제 텐즈힐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요.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봤을 때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네. 위치적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네. 이제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우리나라 그 상업지 중심부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지도 중에서 이게 이제 서울시 지도인데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곳이에요. 이제 왕십리가. 근데 그동안에 신축 아파트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행당동 쪽으로 해서 조금 약간 언덕 쪽이었는데, 왕십리가 평지에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중심부에 있는 새 아파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면서 아까처럼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평당 2천만 원대까지 지금 넘어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궁금하신 거는 실제적으로 여기 자체가 이쪽에 있는 빌라를 내가 팔고 여기에 있는 빌라를 팔고 이제 움직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파는 매도 시기는 사실은 이게 가지고 있는 빌라 자체가 좀 신축인가요? 2005년에 준공된 겁니다. 2005년 정도에. 그리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아탄다고 하는 건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을 또 산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 쪽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금리도 낮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뉴타운이 지금 신축을 아파트를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면 예. 빌라를? 아니, 아파트를요. 이번에 분양하는 거?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일반 분양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반 분양가가 6억, 30평대가 6억 정도. 6억 정도. 예. 6억 정도면은 가격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평당 2천만 원대까지 이상을 7억 이상은 못 넘어갈 거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 7억대까지는 충분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수 지역이 있어요. 이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옥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왕십리에 대한 어떤 입주할 때쯤 되면 그것이 또 입주를 해요. 그래서 예. 완전히 막 핑크빛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6억 되면은 분양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빌라는 원래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매도는 하시고 분양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또 고민 예.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생방송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797-0300, 797-03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고민, 여기 계신 신화선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내가 지금 전화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 바로 수화기 잡으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제가 다른 고민이 아니라요. 네네. 송파구 잠실, 네. 제2 롯데월드가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쪽 쪽에다가, 그쪽 쪽에 부동산을 좀 하나, 투자를 해볼까도 갔는데, 근처 부동산에서 다세대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쪽에 보니까 다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하고 다세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네네. 5호선이 개통되면은 좋을 거라고 자꾸 권유를 하는데, 다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사도 되는지 여쭤보고 네네. 전문가의 그 얘기를 좀 듣고 네. 구매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좀 TV에서 나오시고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주실 수 있나 지역을. 네네. 전화 잘 그래서 주셨고요. 예. 최근에 그 제2 롯데월드가 세워지면서 근처에 그 예.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들 돌아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예. 전화 주신 어머님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예. 대표님과 한번 전화 통화해 보시면 그 문제점 해결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지금 잠실이면 좋은 곳을 송파구를 초이스하신 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잠실이라는 곳이 이렇게 지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롯데월드가 이게 이제 제1 롯데월드 그리고 제2 롯데월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시가 조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석촌호수고 옆으로는 전부 다 이제 요렇게만 빌라가 이 근처에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빌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덩어리로 거주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세금적인 혜택을 좀 봤을 때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3억이게 되면은 한 4억 정도 이상 매매가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세금적인 혜택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2평 이하짜리 공부상의 12평 이하짜리는 재산세 두 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재산세 면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셨을 때 금전적으로 아주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셨을 때 취등록세 면제 신축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축을 사시게 되면 취등록세 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그렇게 해서 놓으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한 10개, 20개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외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도 빠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종합 부동산세 낼 그럴 만한 가치가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통 그냥 이쪽에 투룸들이 한 2억 5천대 하거든요. 6천, 7천대 하는데 이런 게 감정가가 하나당 한 1억 이상씩 잡혀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보통 한 6억이다. 그럼 한 3억 이상은 감정가가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시게 되면 이런 걸 한 3개를 사시게 3개나 4개 정도를 이제 차익을 하기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보통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4개를 하게 되면 7억이잖아요. 그럼 7억이면 6억 이상이기 때문에 100%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어떤 방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전세로 가져가시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2평 이하 재산세도 빠지고 그리고 나서 취등록세도 빠지고 그러니까 5년 뒤에 월세를 받아도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투자해놓기 좋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잠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이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를. 다이아몬드 라인 요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요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각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다이아몬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다이아몬드 라인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셨을 때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 가외들은 또 다른 투자예요. 다른 투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 네. 주적 편집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9호선 자체가 전철 자체가 요렇게 지금 연결돼 있죠. 네. 요 다이아몬드 사이를 지나가지고 강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투자를 해놓으실 때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분 말씀은 여기 갔더니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다른 빌라 지역을 안 가보셔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이게 화면 자체가 잠실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가. 네. 요렇게 좀 키워봅시다. 자, 네. 보시게 되면, 너무 키웠네요. 네. 잠시만요. 이게 다이아몬드 네, 라인이죠. 라인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이 길 자체가요, 상세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걸로 해드려야지 좀 낫겠다. 네. 자, 이 길 자체가요, 표시를 제가 해드릴게요. 다른 데 빌라 지역은 이렇게 막 복잡하죠, 길이.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생긴 곳이라서 길이 아주 반듯반듯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똑바르죠. 이렇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가서 보시게 되면 길이 일자로 빌라지만 아파트 단지처럼 반듯반듯하게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100제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레이크 팰리스 앞인데 요 앞에가 투자하기 상당히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아파트를 나중에 투자했을 때 디벨로퍼 입장에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100제곱분이 있으니까 개발을 못하고 여기 이제 시장 라인이 있으면서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는 행복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해 놓으셨을 때 충분히 차익을 낼 수 있고 이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제1 롯데월드가 이제 이 1롯데월드 옆에 2 롯데월드가 준공을 하게 되면 여기 땅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는 게 제2 롯데월드라는 것이 한국인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입니다. 관광. 예. 관광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수요자가 계속, 그러니까 명동이 지금 살아난 것처럼 수요자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 관광, 제2 롯데월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수요자, 그 사람들도 수요자거든요. 부동산 수요자, 집을 이용하는 수요자. 임차인들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 이제 있게 돼요. 그러면 월세를 80에서 90만 원으로 올려도 내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계속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 수요자는 많은데 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다 코엑스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금 잡혀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코엑스 개발에 대한,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중간 과정을 누가 또 막아주냐면 여기 이주 세대가 있어요. 이주 세대가.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그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세미나 오시면 내가 산 물건이 차익이 왜 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지 퇴직 세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복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시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요. 네. 세미나에 가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 두 채 세 채 있어도 안 내는 거 그거 거기에서 가르쳐 줘요? 네, 다 가르쳐 드립니다. 네, 네. 다 세미나 잡아드리죠. 그럼 언제 해요? 세미나는요, 그 토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하는데요. 네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토요일에는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쪽에 있는 테크노마트 10층 RTN 교육원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어머님. 네. 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요,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이니빌딩 3층으로 오시면 신하선 대표님과 마주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세미나도 네. 한번 참가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나도 고민이 있다. 나도 한번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97-0300, 797-03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있는데요. 네네.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네. 요즘에 보니까요. 이번 연도가 결혼하기가 그렇게 좋은 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네.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네네. 이런 분들한테 이 점은 좀 조심해라. 아. 조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그게 신혼 부부들. 공영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제 모 방송사에서 네네. 해가지고 지금 의뢰를 받아갖고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중개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최소한 운동화를 신고 아침에도 한번 집을 가서 보시고 저녁에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위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애 낳기 전에는 아무데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애를 낳으면 12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좀 왕따 이 집의 문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왕이면 유치원 때부터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 지역을 선정을 미리 좀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을 계산하에 움직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시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다른 동네로 움직이지 말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융자가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80% 괜찮아요. 전세 비율 높아서라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매매가가 그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너무 많이 있으면 사실 이제 기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적인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을 또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 덕소에 살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덕소요. 예, 예. 덕소 아이파크 네. 36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네.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남 미사지구에 네. 더샵 리버폴레 38평짜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작년에. 아, 작년에요. 예. 네. 그래서 덕소 있는 아이파크를 팔고 그쪽으로 입주를 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덕소에 있는 것도 전세를 주고 그쪽으로 입주해도 상관없는 건지, 네, 네.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팔면 시점이 언제쯤 팔았으면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항상 이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주실 때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역시나. 근데 왜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뭐 혹시 뭐 자녀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 이제 자녀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라 뭐 거주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건 없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받아보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예, 예. 공기 좋은데 아주 풍수적으로 굉장히 명당짜리 두 곳에다 주택을 갖고 계시군요. 자,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거주 하시는 걸로만 예.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지도를 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좀 표시를 해뒀는데, 네. 우리 지금 현재 사시고 계신 곳이 여기 덕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물건을 사둔 곳이 여기 하남 미사지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남 미사지구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통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게 미사대교만 지나면 덕소인 거예요. 그리고 잠실까지 이렇게 한 20분 정도면은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에 미사지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이 미사대교 하나 넘어가더라도 이 하남 미사가 없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가는 길목에 더 좋은 주택이 도시계획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인기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덕소 자체가 대형 평형은 뭐 거의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얘도 인기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옆에 풍산지구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근처로만 인기가 자꾸 늘어나고 요 다리 건너까지는 안 가려고 그래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금지구라든가 진건지구라든가 이렇게 또 이제 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자, 지금지구라든가 진건지구에 대한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에 대한 분양이 나오다 보니까 얘까지 안 가게 됩니다. 실제로 교통을 따지시게 되면 하남 미사나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나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길이 30분이면은 강남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사 하남지구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도 한 4월경에 지금 뭐 분양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어떤 분 통해 갖고 제가 들었는데, 자, 미사 강변을 갖고 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전세 놓고 움직일 만한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수요자들이 이 지금 지구가 분양을 스타트하게 되면 얘는 인기가 더 똑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있으면 바쁘게 전세를 깔고 앉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입주 시기에 맞춰갖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님. 예. 네, 어떠세요? 예, 예. 뭐 또 잘 궁금한 거 알아들었고요. 있으신가요? 네. 아, 아니, 그러면, 네. 애들한테 그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만약에 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세금 문제가. 세금 문제가요. 예. 자제분한테 그 주택을 주시게 되면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예. 그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금액과 그 지금 현재 매도하는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세가, 예, 양도세는 내셔야 되는데 똑같아요, 양도세는. 예. 양도를 하나 아니면 뭐 상속을 하나? 예, 아이한테 주게 되더라도 매매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네. 제가 이제 칠판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여기 이제 네. 자, 그냥 여기다 제가 좀 써드릴게요. 보통 이제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택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한테 증여해, 증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는데, 부담부 증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물건을 한 2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현재 매가가 한 6억이다. 전세 한 5억을 끼고 아이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나는 5천만 원은 증여세 안 내니까 5억 전세 꼈으니까 5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고 증여하는 순간 네. 이 2억에 사서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물게 되겠죠. 이것을 모르시고 부담부 증여라는 게 처음에 살 때 이게 시세가 6억인데 처음에 살 때 5억의 전세를 끼고 하게 되면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미리 내게 되면 한 4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처음에 살 때 자금적 출처가 명확할 때 근데 이것은 예전에 산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양도세를 국가에서 물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착각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경우에 증여하시는 경우에 양도세를 고스란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은 주택이 2개 있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얘가 양도가 얘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럼 세무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주택임대 사업자 내면 얘가 비과세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그 시점에 얘가 2억에 샀던 게 6억이었다. 그럼 이것 또한 4억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물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은 비과세가 되지만 물건 자체가 하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그 시점에 사실은 부부증여를 해서 원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매도하신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갖고 매도하시게 되면 얘에 대해서 이미 이제 원가가 6억으로 올라갔잖아요. 부부끼리 6억은 괜찮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차피 주택임대 사업자 5년 가는 거 똑같이 가니까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단순하진 않아요. 예. 네. 아버님 어떠세요? 예, 예. 이해가 잘 가시나요? 예, 어려운데 좀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셨나요, 아버님? 궁금한 건 많았는데요. 막상 전화가 연결이 되니까 네. 머릿속에서 안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고민이 예. 있으셔도 아마 좀 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된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한번 예. 오셔서 직접 대표님과 마주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나도 고민이 있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97-0300, 797-03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기 계신 신화선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 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문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지역에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좋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 대표님, 또 상가 하면 대표님 아닐까요? 자, 어느 지역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좀 범위가 넓죠. 네, 바닷물을 이제 말렸을 때 소금 알맹이가 몇 개 나오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용산 지역이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그 물건의 옥석이 따로 있는 거고 네. 그건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한 7억대 하는 일반적인 상가가 한 5천에 250만 원 월세를 좀 내거든요. 근데 좀 용산 같은 경우 좀 그 분양하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뭐 한 11억대, 뭐 12억대, 15억대 이렇습니다. 1층이. 그러니까 네. 그 물건의 가치가 그만큼 갈 수 있으려면은 임차가가 받쳐줘야 돼요. 임차가가. 근데 임차가가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가치가 그 물건의 가치가 과연 11억짜리냐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강남역 같은 데는
7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월세를 받쳐줍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청담동에 어떤 그 자동차, 그 네. 이제 외제 자동차 그런 데는 보통 세가 뭐 1억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의 가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용산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어떤 그레이드 높은 것들이 트렌드화적이지 않게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10평이면 10평, 15평이면 15평, 1층이 보통 13평에 전용이 잘리거든요. 그러면 13평에서 예를 들자면 닭을 판다 그러면 튀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한정돼 있는 걸 봤을 때 월세를 250만 원 이상을 내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월세는 250만 원 이상은 낼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50만 원 월세에 맞춰서 이 상가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맞는 거지. 땅 가격이 높다 그래서 10억에 분양받고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10억짜리, 20억짜리가 되려거든 종로나 이런 데처럼 그 정도 매매가가 되려거든 임차가가 500이든 600이든 700이든 받쳐줄 수 있는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상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투자했을 때 가치가 조금 없다. 좀 안타깝죠. 여러 가지 좀 그 디테일하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도 한 장만 펼쳐봐도 A급, B급, C급이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보통 한 달 정도 하셔야 되는데 한 달이요? 예, 이제 저는 네. 이제 그 보면 바로 알아요. 워낙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신 분은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오시면 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문자 주신 분은 피리 네. 우리 신화선 대표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요즘 NPL이 유망하다고 하는데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NPL 요즘 유명하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NPL의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초창기 NPL이 나왔을 때 그냥 뭐 열심히 이게 무엇인가 알아보기도 하고 드립해서 공부도 하고 체크를 다 해봤는데요. 네네.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게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거 안 알려주시는군요. 이제 아니 제가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네. 기본적으로 회생이라는 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 원래는 그 부실채권을 사가지고 5억짜리를 사시게 되면은요 5억에 산 물건을 갖다가 보통 한 4억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융자를 한 90% 정도 끼고 사시게 돼요. 예, 그럼 실제로는 채권은 5억짜리인데 4억에 샀으니까 1억에 대한 수익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4억이면은 4구 36 한 3억 6천에 대한 융자를 빼고 그리고 한 투자 금액을 한 4, 5천만 원 집어넣고 이제 뭘 기다리면 경매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경매가 되면은 이것이 낙찰이 되면 나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되거든요. 부실채권 선순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물건을 갖다가 회생을 제대로 걸게 되면은요. 경매에서 계속 벗어납니다. 그러면 네. 이 물건이 해결될 때까지 평생토록 이자만 내야 돼요. 융자를 얻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돈이 4억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돈은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역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일부러 그 경매를 당하게끔 일부러 해가지고 그 회생을 걸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도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금융권에 대한 물건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일반인들이 하시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NPL 투자 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간략하게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NPL 투자라는 게요. 간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워낙에 광범위하는 데다가 네. 일단은 2금융권이 보통 1금융권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따로 이제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준비한 세미나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문자도 주셨는데
좀 상담은 여기서 네.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97-0300, 797-03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준비된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세미나인지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디테일하게 본인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적 여력이라든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연금이라든가 퇴직을 한 5년 놔뒀냐 아니면 2년 놔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세미나 때 오시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수익형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네. 하나 자금이 좀 많아갖고 재건축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재건축 네. 시장이 좋아지는 건 맞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해드리죠. 네, 아무래도 세미나에 오시면 그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높이를 조금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